특색 있는 기부와 화제가 됐던 대국들을 골라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굿초이스 K바둑 초점국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이상원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돌아온 승부사 유창혁 구단의 대국 보내드릴 텐데요. 유창혁 구단이 2년여 만에 복귀를 해서 요즘 아주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니어 세계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랐고요. 네. 또 여타 기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결승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프로 그 전성기 시절에서도 굉장히 라이벌로 불렸던 중국의 위빈 선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대국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레전드 프로 기사들의 대국 준비했습니다. 어떤 대회에서 대국이 펼쳐졌는지 대회 정보와 선수 정보 살펴드리겠습니다. 제3회 한중일 세계 시니어 바둑대회는 중국 기원 저장성 체육국 창싱현 인민정부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8강 토너먼트로 초청전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10만 위안, 준우승 8만 위안입니다. 네, 오늘 유창혁 구단과 대국을 펼칠 위빈 구단입니다. 네, 두 선수는 1살 차이로 이 대회에서 가장 젊은 시니어 기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동년배 또래 기사라고 봐야 되겠고요. 입단 연도도 비슷하죠. 두 선수가 15번의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9승 6패. 유창혁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빈 선수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2000년에 삼성화재배를 우승을 했고요. 2001년 제3회 출란배 세계선수권 우승 등 굉장히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위빈 선수 2000년 LG배 조선일보 세계기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인 메이저 첫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우승하는데 결승을 펼쳤던 상대가 바로 유창혁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빈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유창혁 선수를 넘고 본인의 첫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물론 주요 성적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00년대 당시에 2000년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기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과 위빈 구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젊은 시절 라이벌로도 많이 만났던 기사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한번 세계대회, 시니어 세계대회 결승에서 맞붙었고요. 당시의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치가 되겠고요. 두 선수는 뭐 정말 어느 선수가 앞선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선수들이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대국이 예상됩니다. 네, 바둑 팬들이라면 보기만 해도 감동적이고 설레이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살아있는 전설들의 대국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유창혁 선수의 흑번, 위빈 선수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결승전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고요. 이 대회는 중국에서 진행되는 대회로 중국 룰 7집 반이 덤으로 주어집니다. 자, 위빈 선수는 사실 선수라는 말보다는 감독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중국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위빈 선수인데요. 자, 오늘은 선수로서 바둑판 앞에 앉았고 이번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하면서 유창혁 선수와 우승컵을 놓고 정말 흥미진진한 대국을 펼치겠습니다. 두 선수는 동년배 기사라서 그런지 좀 공통점이 많아요. 좀 젊었을 때부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 기사들 그리고 양국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까지 두 선수가 활동을 했죠. 네, 위빈 구단 같은 경우는 현재도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하고 있고요.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감독을 하지 않고 이제 선수 생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칸 굳힘. 그러니까 유창혁 선수가 이 최근에 많이 두어진 이 한 칸 굳힘을 선택했다는 것은 네. 최신 트렌드에도 밝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두 칸 굳힘을 많이 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선수들끼리 연구도 하고 이제 많이 대국도 치러보면서 이곳에 한 칸 뛰는 것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의 바둑에서 이 정상급 선수들의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는 한 칸 굳힘이 이 포석에서도 등장을 했고요. 자, 위빈 선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인가요? LG배 통합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를 만큼 네. 현재까지도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그런 선수거든요. LG배 통합 예선이 또 뚫기 힘들다고 네, 소문이 나 있는 대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대회에서 가장 통과하기 힘든 대회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예선 결승에서 중국의 세계대회 우승 경력자이죠. 저우르이양 선수에게 승리를 하고 본선에 진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자, 위빈 선수 이곳에 날짜를 걸치면서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역시 붙였고요. 자, 이렇게 두고 흙은 이 장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잇고 뻗는 그런 진행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것은 백도 일단은 흙의 모양에서 털을 잘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전혀 없고요. 아마도 흙은 여기서 맞고 단수 쳐서 돌파하는 진행을 할 겁니다. 나가고요.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두는 게 유창혁 구단의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이 두 텀을 살리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초반 진행이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두 선수가 아직도 좀 공부량이 많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여기를 뻗는 수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의 의미가 뭐냐면 호구를 치면 뻗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여드렸던 변화가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 단수 쳐져 있는 모양과 비슷하죠. 이 형태가 이 단수 교환이 안 돼 있는 형태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수 교환은 흙 입장에서는 공배가 차는 교환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교환이에요. 네.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뻗어서 둘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은 호구 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대의 의도대로 된 거니까 오히려 이 장면에서 여길 반대로 호구를 쳐서 한 점은 흙이 잡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요. 좀 두텀을 얻는 그런 진행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석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 흙이 여기서 손을 빼고 또 이런 자를 벌려간다거나 이런 진행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과연 유창혁 선수가 자, 어떤 식으로 두어갈지. 조금 실리를 중시하는 선수들이라면 뻗어서 많이 두겠네요. 네, 일단 가장 좀 무난한 단수로 향했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유창혁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유창혁 선수가 아니라도 여기선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만 더더욱이 여기선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상대로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백은 이곳을 끊고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어서 그냥 당장 전투를 해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이제 흑돌이 그래도 응원군이 멀리서 응원을 하는 돌들이 있으니까 이제 백은 바로 살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멀리서 좀 견제를 하고요. 그러면 흑이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받고 다시 백은 큰 자리를 가는 이런 진행도 많이 등장하는 포석입니다. 이 포석만 봤을 때는 정말 시니어 기사들의 대국이 아니라 좀 젊은 기사들의 대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신 트렌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여기를 이었어요. 잇고 나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길 있는 교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는 교환을 했던 이유는 네. 있는 교환을 하지 않을 때 양단수로 잡히는 게 싫어서 있는 교환 하나 해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양단수를 두게 돼도 한 점을 이렇게 살리게 되면 결국은 백이 조금 좋은 힘이 있는 그런 행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있는 교환 하지 않고 한 점 잡을 겁니다. 이 모양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 예상된 정석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빈 선수는 중국 국가대표팀 총감독 아닙니까? 지금 중국 대표팀은 초반 연구나 또 AI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만큼 위빈 선수도 이 초반전이나 AI 연구는 아마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초반 진행은 보여주셨던 진행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풍적으로도 그렇죠. 눈목자 갑니다. 이제 유창혁 선수의 기풍이 공격적이라면 위빈 선수의 기풍은 굉장히 실리에 민감하고 별명이 여우예요. 굉장히 바둑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상대 입장에서 좀 얄밉게 둔다. 이래서 붙여진 별명인데 그만큼 이 선수는 아마 좀 실리적인 진행을 원할 거고요. 유창혁 구단과는 좀 상반된 스타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2000년 당시에도 위빈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도 유창혁 선수의 공격과 위빈 선수의 타계가 맞붙어서 당시에 3승 1패로 위빈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사실 위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로 본다면 유창혁 선수와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창호 선수도 동시대에 활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번번이 이창호 선수에게 많이 패하면서 좀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눈목자가 두 번이 나왔는데 네. 예전에 프로기사 중에 눈목자를 좋아하는 프로기사가 있지 않았었나요? 유창혁 선수가 눈목자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유창혁 선수는요. 흙이 나를자 여기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눈목자 받는 수가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도 네. 대부분이 이렇게 나를자를 받는 그 시대에도 유창혁 선수는 홀로 이 눈목자를 계속해서 뒀죠. 그러니까 호전적으로 네. 조금 이 눈목자의 약점은 3-3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리를 조금 내주더라도 호전적으로 둬서 전투를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유창혁 선수가 눈목자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제가 어릴 때 공부했을 때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 네. 물어봤는데 그게 딱 유창혁 구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감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눈목자를 뒀어요. 눈목자를 두니까 여기 다가가는 것도 사실은 글쎄요, 제 감각으로는 조금 보기 힘든 감각이기도 해요. 네, 벌린 곳에 바로 다가간 거니까 네. 약간은 좀 의외였는데 위빈 선수는 다시 위에를 씌워가면서 이 수도 글쎄요, 사실은 그냥 이런데 최근에는 많이 붙이고 저침 이런데 젖혀가지고 최신 버전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자를 씌워가서 여기 밭전자를 오히려 가르고 나와라.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둬서 이것을 지워가겠다. 지금 붙여가는 건 어떤가요? 흙이 밭전자로 갈랐을 때. 이렇게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젖히면 그냥 뻗어서. 지금 밭전자로 해둔 교환이 좀 득이 될까요? 네, 이 교환이 조금 전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모자는 나를자로 벗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담백한 한 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수는 예상 못했고요. 근데 둔다면 한 칸 뛸 줄 알았어요. 저는 날일자요. 네, 나를자나 한 칸이 가장 많이 예상이 됐는데 네. 나를자든 한 칸이든 이곳이 백이 아직도 침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멀찍이 벌려서 이거는 두 칸 벌려져 있는 모양이고 여기도 거의 확실하게 굳어져 있고 이런 생각인데요. 눈목자를 좋아했던 유채학 선수는 이젠 담백한 바둑을 좀 구사하고 있고요. 반대로 위빈 구단이 눈목자를 구사하고 있죠. 네, 위빈 구단이 우상 쪽의 백도를 움직여 갔습니다. 이제 여기를 움직였다는 거는 이거를 밀 때 한 칸 띄고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렇게 둬서 이 흑돌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될까봐 흑이 상변 쪽에 하나 돌을 지켜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제가 앞서는 이렇게 두 칸을 둬서 이 백두점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수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유채학 선수가 둔 수는 좀 더 효율적인 간접적인 보강이고요. 상대가 간접적인 보강을 하니까 그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 둬서 빨리 싸우겠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위빈 선수가 두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재밌어요. 네, 흑은 바로 이런 자리를 붙여서 잡으려고 하다가는 단수를 당해서 오히려 잡히게 돼요. 이런 건 조금 어렵고요. 한 칸 정도 띄워두고 여기를 뻗고 싶지만 뻗는 것은 글쎄요, 뭐 흑도 좀 약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면 흑이 약하니까 지금은 흑돌을 먼저 돌봐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돌보고 젖히면 뻗어서 이제 이곳에 또 모양을 키워가고요.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그냥 지켜요. 그것도. 이 교환은 굳이 해둘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쌍립 쓰면은 붙인 격이거든요. 이 한 칸 띈 교환 해둔 게. 그렇다면 백이 한 칸을 역으로 뛸 수가 있는데 한 칸 띄어도 나는 붙여서 오히려 이곳 우변 쪽 집을 짓기에는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키워가서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네요. 상대가 이렇게 쌍립을 둔다면 붙이는 게 아니라 날일자로 두겠다. 네. 상대에게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은 호구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대의 응수에 따라서 두겠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둔수가 정석대로 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둔 거예요. 유찬혁 선수가 최근 바둑을 보면 한 칸 띄고 여기 두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유찬혁 선수는 이제 본인의 판단을 믿고 이변하지 않고 뒀습니다. 백은 먼저 우상 쪽에 돌을 움직여 갔는데 또 먼저 손을 빼갔네요. 글쎄요, 여기 뒀다는 거는 그러니까 위빈 선수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집이 그냥 너무 크게 굳어질까봐 네. 우려를 한 건데 글쎄요, 지금 여기는 선수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벌려야 되거든요. 그때 한 칸 띄어서 이거 잡아두면 이거는 백이 좀 싱겁습니다. 왜냐면 다 악수를 해둔 거거든요. 아무리 우변을 깼다고 해도 이곳의 악수가 더 큽니다.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나았던 거죠. 네, 이렇게 할 거면 정말 이 교환들이 다 악수가 되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기를 뻗어놓고 여기를 띄어서 이 교환이 전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위빈 선수가 여기서 그냥 벌리는 건 이렇게 되면 확실히 흑이 잘 됐습니다.